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2200선 턱걸이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760선에서 57선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불안했습니다. 1150원대까지 올랐는데요. 1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오늘 0.7% 하락하면서 2185선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1% 넘게 하락하면서 44,000원대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SK하이닉스 어제 3% 넘게 빠졌었죠. 오늘 2% 추가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76,000원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SK하이닉스 오늘 아침에 영업이익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68% 이상 하락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 어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14만 원 선까지 바짝 다가선 모습 확인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13만 9천 원 선 바라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오늘 2% 넘게 빠집니다. 21만 원 선 바라봅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LG화학 오늘 0.4%의 하락세 예상됩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했었죠. 전년 대비해서 반토막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36만 원대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어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 234억 원가량의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고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 9%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 이제 33만 원대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대모비스 오늘 1% 넘는 하락세 예상됩니다. 23만 원 선 이탈하고 22만 9천 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포스코 오늘 0.58%의 하락세 예상됩니다. 이제 26만 원 선까지 이탈하고 25만 7천 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볼 수 있는데요. 포스코도 어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철강 경기가 부진한 속에서도 이 무역과 에너지 분야에서의 실적 개선으로 7분기 연속으로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약보합권 예상되고요. 이 LG 생활건강 오늘 1% 넘게 하락하면서 142만 원대 바라봅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삼성물산도 어제 영업이익을 발표했죠. 반토막 났습니다. 오늘 2% 넘게 하락하면서 10만 원 선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신한지수도 1% 넘게 하락하면서 4만 3천 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이버 오늘 새벽에 영업이익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20% 정도 하락했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12만 2,500원 선 바라봅니다. 그리고 SK텔레콤도 오늘 1% 가깝게 내리면서 24만 4천 원 선 바라봅니다. KV금융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와 함께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연이어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1% 가깝게 하락하면서 44,950원 바라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을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 0.05% 하락하면서 757포인트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신라젠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1% 넘게 하락했는데 오늘 1% 가까운 추가 하락세 예상되고요. 76,100원대 바라봅니다. CJEN은 어제 보합권에서 마감됐는데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라젠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1% 상승세 나오고요. 65,800원대 바라봅니다. 헬릭스미스 어제 약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오늘 움직임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포스코케미칼 어제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오늘 추가 하락세 예상되고 있고 5만 5천 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6위부터 10위까지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HLB와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요. 메디톡스가 어제 6% 급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메디톡스의 경우에는 조세 포탈 혐의로 대표가 국세청 조사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제약 오늘 0.84%의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1% 가깝게 하락을 했는데 오늘 그대로 회복합니다. 6만 100원대 바라봅니다.
네, 시초가 공략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 부합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해외 현안 프로젝트인 아랍에미레이트의 CBDC라든지 이라크의 다스라 등 비용 소멸에 따른 화공 부분 원가율 개선과 관계사 중심의 안정적인 비화공 매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실적 정상화 과정은 충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그 수주 가이던스는 약 6조 6천억 정도 수준으로 제시가 됐었습니다. 연간 삼성그룹 관계사 수주 물량을 약 3조 원 정도로 가정을 한다면 실질적인 해외 수주 금액은 3조 6천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최근 수주에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알제리의 HMD 12.5억 불을 비롯해서 올해 상반기 미국의 PTT GC 11억 불, 그리고 사우디의 마르잔 6억에서 15억 불, 주요 대형 프로젝트 입찰 결과에 따라 수주 증가는 예상 대비 빠르게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에 이집트 PDH 9억 불과 아제르바이잔 플랜트 10억 불 등 최근 말레이시아 에탄올 프로젝트에서 피드 수주와 그리고 연말 10억 불 규모의 EPC 수주에 대한 유리한 환경이 최근에 제시됐던 수주 가이던스 초과 달성 가능성을 상당히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양호한 4분기 실적과 달리 보수적인 수주 가이던스를 제시했기 때문에 주가는 급락했고요. 다만 이제 풍부한 해외 수주 파이프라인에 기반한 예상치 상회가 전반적으로 수주 성과로 이어질 수 있고 동사의 밸류에이션을 정당화시킬 것으로 봅니다. 가격적인 전략은 현재가부터 15,500원 구간의 눌림목 구간 매수와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는 15,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에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그리고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여민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반종민 소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이지 웰페어 4월 23일에 추천해 주셨는데 수익률 4.78%의 수익률 내고 있고요. 4월 23일에 주셨던 이글벳은 1.15%, 그리고 같은 날 주셨던 제이콘텐트리는 6.24%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4월 18일에 주셨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5.45%, 그리고 4월 18일에 주셨던 동아지질은 0.57%, 4월 16일에 주셨던 성우하이텍은 2.38%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윤여민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4월 15일에 주셨던 만도 2.9%, 4월 11일에 주셨던 대상은 2.72%의 수익률을 가져갑니다. 네, 반종민 소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는 웰크론 올라와 있고요. 1월 31일에 추천해 주셨고 수익률 23% 넘었고요. 4위는 젠백스 올라와 있습니다. 3월 28일에 추천해 주셨는데 약 한 달 만에 수익률 28%가 넘었고요. 3위에 올라온 어보브 반도체 3월 14일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수익률 34% 넘었고요. 2위에는 키스트 올라와 있는데요. 3월 8일에 추천해 주셨고 수익률 42% 넘게 가져갑니다. 네, 1위에 올라온 뉴지랩은 수익률이 80%가 넘었습니다. 네, 윤여민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는 금호석유 올라와 있고요. 수익률 10% 넘었고 4위는 쿠쿠홈시스 올라와 있는데요. 14%의 수익률 넘으면서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네, 3위는 카카오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 16% 넘었고 2위에는 애경산업 올라와 있습니다. 2월 14일에 추천해 주셨고 수익률 21% 넘었고요. 1위에는 호텔신라 올라와 있습니다. 2월 21일에 추천해 주셨고 수익률 25% 넘으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8입니다. 8위에는 안혜민연구원의 하츠 올라와 있습니다. 2월 28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52% 넘었고요. 7위에는 최낙철 팀장의 ABL 바이오 올라와 있습니다. 3월 11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52% 넘겼고요. 6위에는 안혜민연구원의 MI텍 54.92%, 5위에는 신일섭 소장의 신세계 인터내셔널 57.64%, 그리고 4위에는 최낙철 팀장의 인크로스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이 59%가 넘었습니다.
네, 3위부터 1위까지는요. 3위에는 이창호 본부장의 FNF 62% 넘는 순위를 가져가고 있고 2위에는 반종민 소장의 뉴질앱 80.95% 그리고 1위에는 안혜민 연구원의 뉴트리 올라와 있습니다. 순위율 83% 넘었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종민 소장님께서 2월 21일에 추천해 주신 뉴질앱이 현재 수익률이 81% 가깝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뉴질앱의 흐름은 전체적으로 일전에 상승폭을 크게 가져가다가 점차 지금 좀 어느 정도의 그 상승폭을 살짝 줄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자에 이제 외인의 이제 굉장히 큰 매도세를 통해서 위에 이제 윗꼬리를 크게 남기면서 더 이제 상승폭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줬었는데 좀 다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게 윗꼬리만 잔뜩 남기고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한 번 더 이 상황에서 한 번 더 올려줄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그 일전에 그 메릴 린치와 관련된 그 외인 매수세가 굉장히 두드려졌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크게 치고 오전장에 크게 치고 한번 그 차익 실현이 조금 나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그 뉴질앱에 관련된 부분에서 5 관련된 쪽만 이제 주목을 받았고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 주목받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땐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9,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진입을 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4월 25일 목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일 만한 여러 가지 이슈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은행이 오늘 이 1사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GDP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0.3%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2달 만에 다시 긴급관계 장관회의를 연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회의에서 나오는 부양책들, 이 시장을 움직일 만한 이슈 있을 것 같은데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제 시장 하락세였지만 닭고기주들 연일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 한 홍콩 일간지는 중국의 돼지 열병이 중국의 통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종목들 어떻게 움직일지도 함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기업들이 계속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주가 흐름 어떤지도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하락세로 출발을 합니다. 삼성전자 1% 가깝게 빠지면서 44,350원에 출발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약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78,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4위는 여전히 현대차 약보합권 셀트리온 오늘 0.69% 빠지면서 21만 원 선에서 거래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포스코만이 빨간불 켜냅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26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포스코의 경우에는 이 실적 개선으로 7분기 연속으로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 어제 이 반토막의 실적을 발표한 LG화학은 1%대 하락세,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 2% 가깝게 하락하면서 35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약보합권, LG생활건강은 1% 가깝게 하락하면서 142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약보합권 2120선 이탈하고 94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은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757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하락세로 출발을 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 가깝게, CJENM도 마찬가지로 1% 가깝게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고요. 신라제는 약보합권, 헬릭스미스도 약보합권, 포스코케미칼 1% 가깝게 하락하면서 55,000원대에서 거래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HLB는 0.47% 상승하면서 83,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메디톡스 어제 7% 급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단숨에 62만 원 선에서 58만 원 선까지 내려오기도 했는데요. 오늘 58만 원 선 회복을 했고요. 0.54% 상승세 이어나갑니다. 이 조세 포탈 혐의로 대표가 국세청 조사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펄어비스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17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 오늘 약보합권에서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갑니다. 59,500원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팀장님께서 이 금호석유를 2월 7일에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10% 넘어섰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그 중장기적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지분을 매각할 것이라는 전망에 최근까지는 좀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그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11.98%를 보유한 2대 주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금호산업의 아시아나항공 지분 매각 관련돼서 동반 매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분 매각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또한 이제 신용 등급이 좀 상향되면서 동사 같은 경우는 1,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좀 모집을 하였는데 7배 넘는 수요가 모였다고 합니다. 시장의 호응에 따라 최대 2,000억 원까지 발행 규모를 좀 늘릴 계획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주요 신용 평가사들이 동사의 회사채 신용 등급을 기존에 이제 A-에서 A0로 좀 올린 것이 아무래도 주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조정 기간을 좀 가질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는 좀 추가 매수보다는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종미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3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일자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PCL입니다. 예, 이 PCL은 면역 진단용 그 체외 진단 의료기기 개발 및 제조 등을 좀 영위하는 기업으로 특히 이제 혈액 선별 스크리닝 제품 그리고 신속 진단 제품 그리고 플랫폼 서비스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점을 보이는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기업은 작년 3월부터 대폭 조정을 받으면서 올해 3월까지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대략 한 1년 정도 이제 조정을 받았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후로 이제 3월 중순부터 그 1년간 조정을 했던 부분들을 좀 만회를 하면서 급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고 이내 이제 다시 한번 지금 일정한 등락폭을 가져가면서 지금 현재 그 지수의 흐름에 안착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거 좀 3월에 급상승했던 부분들을 좀 볼 수 있겠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이 3월에 그 갭상승을 하면서 크게 뛰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그 조정폭을 굉장히 좀 크게 막아줬는데요. 이때 어떠한 이슈가 있었냐면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부터 2015년에 진행했던 그 기술혁신 개발 사업이 최종적으로 이 PCL이 성공하면서 큰 상승을 보여주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다중면역 진단 그 기술인 3차원 고정화 기술을 이용한 3대 암 면역 진단 키트 개발 기술을 통해서 3대 암의 그 면역 진단 키트를 이제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 대장암과 난소암까지 그 5종류의 암을 진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좀 더 효과를 보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한 이 부분들이 이 진단 키트가 국책 사업 과제적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국책 사업을 확실하게 좀 잘 수행을 했다. 그래서 이제 성공적으로 보여졌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 유럽 인증과 관련된 임상과 이제 국내 인증을 통해서 앞으로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최근에는 또 환경부에서 환경기술개발 사업 신규 과제가 이제 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거를 좀 살펴보자면은 생물학적 오염물 그 검출 기법 표준화에 관련된 그 측정 키트 제품을 이제 상용화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환경부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들도 같이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관련된 내용으로는 이제 기술 이전을 통한 오픈 이노베이션에 관련된 추진을 하고 있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국책 사업을 잘 수행을 하고 있었고 또한 추가적으로 이번에도 그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국책 사업에 또 선정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현재는 좀 조정폭을 받고 있겠지만은 한 번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 장기적 매력도 4개를 지정한 이유는 일단 그 국책 사업 부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일전에 크게 상승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번 밀집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 템포 쉬었다가 다시 한번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실적적인 부분들이 다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 매물대 12,000원 이상 부분부터 매물대 저항이 굉장히 좀 크게 놓여져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추가 상승했을 때는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겠지만은 그 부분에서 좀 맞고 내려올 가능성이 좀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 장기적 매력도를 다소 좀 아쉽게 별 4개씩 지정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8,900원입니다. 예, 두 번째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이 하이비전 시스템은 그 휴대폰 카메라 모듈에 대한 공정 및 검사의 자동화 장비 개발 및 제조를 이제 주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 대표적으로 좀 강점을 보이는 거는 카메라 관련된 휴대폰 카메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강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비전 인식 기술과 카메라 모듈에 대한 프로세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자동 보정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 카메라적으로 촬영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보정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작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엄청나게 크게 이제 조정폭을 받았습니다. 특히 2만 원부터 이제 조정폭을 크게 받았었는데 심지어는 7,800원까지 이제 저점 갱신을 한 뒤에 다시 이제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그 조정폭을 받은 다음에 다시 2월 달에 상승을 했다가 또한 이제 다시 한번 조정폭을 받고 한 번 더 파동이 나와주면서 지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저점에서 다시 한번 그 조정폭을 받았을 때 상승 뒤에 조정폭을 받았을 때 그 이상의 위에 있었고 다시 한번 그 일전의 고점에 대해서 돌파를 하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상향할 수 있는 추세가 더 남아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은 홍콩과 컴팩트 카메라 모듈 즉 이제 CCM 제조업체와 그 CCM 검사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추세 전환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이제 이러한 추세 흐름을 보여줬을 때 이러한 공급 계약뿐만이 아니라 그 앞으로도 그 홍콩 시장뿐만이 아니라 좀 더 시장 확대를 세계 시장 확대를 조금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크다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수주 계약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해외 수주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이게 좀 어느 정도 좀 더 그 부각이 된다면은 그 수주적인 부분들이 앞으로도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좀 높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일전에 그 고품질 대형 출력가는 그 3D 프린터를 개발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조정폭을 크게 받았을 때 시점인데요. 그런 개발들을 통해서도 좀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작년과 재작년에 관련된 그 3D 프린터에 대한 좀 추가적인 상승폭은 다소 이제 미비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한 번 정도는 섹터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3D 프린터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전에 그 3D 프린터 특성상 원래 3D 프린터 특성상 다품종 극소량 생산이 좀 원래 주목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종은 굉장히 좀 다양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또한 그 수지 재료 관련된 합성적인 부분들을 다소 그 좀 개발적인 부분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생산을 할 때마다 이제 극소량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품목이 굉장히 좀 적어질 수밖에 품목은 다양한데 개수는 많이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하면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고속 고품질 대형 관련 출력 기술을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크게 이제 3D 프린터 부분에 대해서도 이 하이비전 시스템이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대량 생산과 빠른 속도까지 이제 겸해진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국내 제조 산업 부분에 혁신적인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핸드폰 케이스에 대한 그 보면은 대부분 이제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플라스틱에 대해서 이제 금형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출 금형을 이제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그 제품을 출시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그 부분은 굉장히 좀 비용도 많이 들고요. 또한 그 제작하는 과정에 인건비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상 3D 프린터가 나왔다. 하지만 3D 프린터는 대량 생산이 불가능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하이비전 시스템의 이러한 기술력을 통해서 앞으로 조금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다면은
상용화가 된다면 추후에 굉장히 이 높은 주가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주가 아래에 든든한 지지 구간이 놓여져 있고요. 일전에 조정을 받았을 때 외인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집이 좀 크게 이루어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락보다는 상승 흐름을 좀 더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 장기적 매력도 4개를 지정한 이유는 일단 기술 개발적인 부분들과 추세 흐름을 봤을 때는 하락보다는 상승 흐름을 좀 더 가져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은 이제 추가적인 센 이슈가 다소 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흐름이 좀 미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별 4개씩 지정을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뭐 크게 한 번에 뭐 상한가를 치거나 그런 종목은 좀 아니니까 차분하게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실 수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만원입니다. 자, 금일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종목은 효성 ITX입니다. 이 효성 ITX는 그 컨택 센터 서비스 부분, 그리고 IT 부분, 그리고 디스플레이 솔루션 부분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최근 이 기업은 2017년부터 2년간 조정을 받은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작년 11월까지 대폭 이제 하락을 하다가 11월 전까지 이제 하락을 하다가 영업이익 증가 소식으로 인해서 하락폭을 맞고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올해 4월 초까지 등락폭을 계속 보여주면서 조금씩 소폭씩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상승폭을 좀 크게 보여주면서 지금 약간은 전 거래일자는 300선 위상에서 좀 안착을 했는데 지금은 좀 약간 그 시장 흐름에 따라 300선 이하로 좀 떨어진 모습을 통해 안착된 모습이다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크게 상승했던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기업이 기업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블록체인 환경을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고 운영 관리를 하기 위해서 통합 블록체인 어플라이언스 후바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자면은 블록체인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기업들의 비즈니스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통폐합적인 비즈니스 관리 프로그램과는 다르게는 조금 편리함을 갖춘 컨디션을 갖췄기 때문에 좀 더 주목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상승하는 시점을 포착을 해보면은 4월부터 기관과 외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두 기관과 외인의 매수 포지션을 강하게 취하면서 크게 나타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4월 중순부터 크게 상승을 했던 모습들이 이끌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300선을 돌파하다가 지금 조금 살짝 내려왔는데 그 부분들을 돌파를 해주면서 위에는 이제 별다른 저항 구간이 없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돌파를 해서 안착했을 경우에는 좀 더 크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체적으로 하락 포지션보다는 상승 포지션으로 가닥을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설령 이제 조정을 받다 하더라도 11,100원에서 이제 한 번 맞고 다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락보다는 상승 포지션이 좀 더 가닥을 잡힐 가능성이 더 높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올해까지 흐름들은 다소 좋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초까지는 흐름이 다소 좋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이제 크게 조정을 받았을 때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오랫동안 꾸준하게 들어와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와줬고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타이밍에 괜찮은 타이밍으로 좀 보고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 장기적 별 4개를 지정한 이유는 일단 블록체인 관련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높고요. 아래의 지지 구간과 현재 주가가 안착된 흐름을 봤을 때는 상승 기대감이 클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이 종목도 특별한 이슈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의 리스크적인 부분들은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1,200원입니다. 네, PCL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 효성 ITX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윤여민 팀장님의 3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JYP 엔터입니다. 국내 엔터 업종 같은 경우는 인적 리스크 발생으로 인해 지난 1분기 상당히 혹독한 조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1분기 주요 K-팝 아티스트들의 어떤 활동은 다소 위축이 되었고요. 국내 앨범 판매량과 50대 아티스트의 합산 공연 모객 수는 각각 11%, 3% 정도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3대 어떤 기획사의 경우 1분기 실적은 연초 대비 30% 이상 가파르게 좀 하향 조정되고요. 주가도 15에서 20%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동사 같은 경우는 올해 1, 4분기 예상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265억 원, 영업이익은 339% 늘어난 6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 4분기에 이뤄진 대규모 주식 보상 비용에 따른 기저효과, 트와이스의 두 번째 아레나 투어와 스트레이키즈의 어떤 컴백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쉬웠던 1분기를 지나 이제 2분기에는 K-팝 아티스트의 활동이 어느 때보다 좀 가파를 것으로 보이고요. 그 중심에는 좀 동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트와이스가 지난 22일 발매한 신곡 팬시의 경우 유튜브 조회수가 발매 후 24시간 동안 4천만 회를 달성하였습니다. 트와이스는 티켓뿐만 아니라 관련 상품 수요도 높아지면서 일본 시장 내에서 어떤 안정적인 입지를 좀 다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아티스트의 행보도 좀 주목을 해봐야겠는데요.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는 국내 인지도는 좀 사실 미미하긴 하지만 해외 팬덤이 견고하다는 점에서 어떤 음원 위주의 실적 기여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첫 북미 투어가 좀 곧 시작이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유튜브 구독자 수가 블랙핑크와 좀 유사하게 성장하고 있는 있지 역시 하반기에 어떤 한 번 이상의 컴백이 예상이 되는 등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예린 같은 경우는 음원 효과가 2분기까지 유의미하게 좀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2, 4분기에는 어떤 트와이스 등의 어떤 컴백 및 글로벌 투어 등으로 인하여 분기 100억대의 어떤 영업이익을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해외 음원 매출액도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3대 플랫폼으로 불리는 유튜브, 애플 그리고 스포티파이 이외에 이제 글로벌 음악 유통사인 오차드와 좀 손을 잡고 지금 자사 음원 및 음반을 해외 유통에 대한 어떤 본격적으로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오차드 같은 경우는 글로벌 레이블인 소니 뮤직의 어떤 자회사로서 전 세계의 어떤 K-팝의 붐을 선도 중인 방탄소년단의 음원에 대한 글로벌 유통을 좀 진행하고 있는 등 어떤 글로벌에 대한 어떤 역량뿐만 아니라 K-팝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서 미국의 판도라, 유럽의 디저 같은 로컬 음악 서비스는 물론 어떤 미국이라든지 해외 음반에서 어떤 동사의 아티스트를 좀 볼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좀 조성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최근 주가 조정으로 인해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부진하지만 이는 충분히 좀 반영됐다고 봅니다. 2분기부터는 어떤 아티스트의 가파른 활동이 지금 다시 재개가 되고 있고요.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호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좀 K-팝, 즉 이제 국내 메이저 엔터주를 좀 사야 하는 시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에 따라서 목표가를 41,000원, 손절가를 27,000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드릴 종목은 SK D&D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 작년 4분기 매출액은 1,262억 원, 그다음 전년 동기 대비 43% 정도 증가를 하였고요. 영업이익은 142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이번 분기의 매출액은 지난 3년 평균 분기 매출액을 110% 정도 상회하는 수준이고요. 영업이익은 지난 3년 평균 104%를 지금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승률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서 지금 상위권에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부동산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어떤 풍력 사업이라든지 ESS에 대한 사업 성장이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개발 매출액 같은 경우는 좀 변동성이 좀 큰 반면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ESS 사업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지금 꾸준하게 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달 SK가스와 한국동서발전이 출자한 당진에코파워 같은 경우는 지금 동사와 함께 당진시 성북면 교로리 일대 10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소 및 ESS 건설하는 272억 원 규모의 EPC 계약을 좀 체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올 상반기에 울진 풍력발전소가 준공이 되고요. 하반기에는 군이 2020년에는 의성 풍력발전소 공사가 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ESS 사업도 운영 규모가 좀 커지면서 2020년까지 좀 꾸준한 어떤 매출 성장이 좀 전망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좀 신규 사업인 발전용 연료전지의 어떤 사업이 타사에 비해 좀 경쟁력이 있어서 상당히 주목해 볼 만합니다. 동사는 미국의 블룸에너지와 협약을 통해서 좀 국내의 빠른 연료전지 사업 성장을 좀 기대하고 있는데요. 블룸에너지의 어떤 연료전지의 품질 격차가 타사 제품과의 어떤 경쟁력에서 압도적일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발전용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올해 20메가와트급으로 좀 설치를 좀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주택과 풍력, ESS 사업에 따른 어떤 새로운 캐시카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변동성이 있는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2021년 이후부터는 운영과 관련 매출액은 1,000억 원 정도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임대주택 사업 등 어떤 운영 관련 매출액과 수익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기회 요인이 지금 상당히 존재하고 있고요. 디벨로퍼로서의 어떤 가치를 스스로 좀 증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신재생 에너지 및 ESS 사업 같은 경우는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신규 사업으로 지금 발전용 연료 전지 사업 같은 경우도 빠른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가를 39,000원, 손절가를 27,000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넵튠입니다. 동사는 카카오 프렌즈 등 어떤 캐릭터 지적재산권 기반의 캐주얼 게임 개발 업체로서 자회사인 HNC 게임즈를 통해 소설, 카지노 게임 등을 좀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하지만 기존 게임 IP 노후화라든지 어떤 신작 공백으로 인해 최근 몇 년간 영업 손실을 좀 지속을 하였고요.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는 자회사 HNC 게임즈에 대한 어떤 무형자산 및 종속회사 주식 손상 차손, 금융자산 손실 등 일회성 비용 등이 반영이 되어 좀 적자폭이 좀 확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10종 이상의 신작 출시가 좀 예정되어 있는데요. 최근 동사가 자체 개발한 모바일 PVP라고 하죠. 플레이 대 플레이어의 어떤 게임 7개의 왕국과 달 그림자의 용병단이라는 게임이 일본 출시를 앞두고 지금 사전 등록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어떤 플레이 대 플레이 어떤 콘텐츠를 메인으로 하는 전략형 턴제 모바일 게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발진은 온라인 게임의 어떤 최강자인 리니지2와 엘리사를 좀 기획을 맡았던 황석윤 PD를 비롯해 10년 이상 어떤 게임 개발을 경력 갖고 있는 어떤 짱짱한 어떤 개발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게임 개발 업체에 대한 어떤 투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신작 파이프라인도 좀 상당히 다수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캐주얼 게임이라든지 소셜 카지노 게임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1인 미디어 산업과 e스포츠 산업을 상당히 좀 심도 있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국내 2위 다중 채널 네트워크 업체인 샌드박스 네트워크의 지분을 23.9% 정도를 소유하고 있고요. 플레이어를 주축으로 프로게이머를 주축으로 설립된 e스포츠 구단이죠. 스텔8의 지분을 33.8%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샌드박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를 하면서 280억을 기록하는 등 어떤 1인 미디어 산업의 성장세를 좀 받고 있습니다. 또 스텔8 같은 경우도 게임 업체들의 상금이 좀 많이 걸면서 어떤 게임 라이프 사이클을 확장하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e스포츠의 시장 고성장에 따른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어떤 중국 정부의 외자 판호 발급에 대한 상승 모멘텀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동사의 경우 외자 판호를 획득한 크레용 신짱이라고 하죠. 짱구는 못 말려에 관심이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 게임 같은 경우 지난 2016년 동사와 란투 게임스가 중국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라인 퍼즐 탄탄이라고 하죠. 탄탄 4,000장의 어떤 현지 서비스 버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사가 게임 지식재산권 탄탄 4,000성을 좀 제공 및 개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란투 게임즈가 이제 유명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 말려의 IP 사용 등을 현지화를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실적이 좋진 않았지만 올해 10종 이상의 신작 출시가 좀 예정돼 있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1인 미디어 산업과 e스포츠 산업의 성장에 따른 수혜도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2분기부터는 인건비가 감소하면서 별도 기준 영업이익 흑자가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가를 14,000원, 손절가를 11,000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한진칼입니다. 조원태 회장이 선임됐고 또 KCGI 지분이 확대되면서 장중한 때는 5% 이상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4만 원대까지 터치를 했는데요. 현재 좀 터치를 하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지금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저 올해 굉장히 그 4월에 굉장히 급상승을 했죠. 급상승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좀 조정폭을 굉장히 크게 받아가고 있고, 이번에 회장이 이제 조현태 회장이 이제 선임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이제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적으로는 그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네. 굉장히 크게 상승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것으로 보였지만은 크게 한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쉬어가는 건 맞고요. 네. 그 무엇보다도 한 번 정도 쉬어갔을 때 지금 일전에 정확하게 이제 떨어졌을 때 그냥 한 번에 훅훅 떨어졌기 때문에 일정 구간에 대해서 아마 차익 실현과 또 이제 좀 매수세와 매도세가 엎치락뒤치락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크게 나올 겁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러면 들어가도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데, 네. 제가 봤을 땐 지금 윗꼬리를 남기면서 아래로 좀 내려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4만 원 선에서 좀 저항을 받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 구간에 대해서 흘러가는 거를 보시고 좀 관망세를 보이시다가 어느 정도 이제 추세 전환이 되면 그때 이제 좀 들어가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겠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들어가는 거는 좀 위험하고 마감 때 거의 종가 기준으로 한 번 더 이제 살펴보시고, 그것도 조금 약간 좀 위험하다 싶으시다면은 한 다음 주까지는 좀 지켜보시면서 진입을 고려를 해보시는 게 낫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종가 기준으로 얼마 정도를 봐야 될까요? 일단 제 생각으로는 지금 장 흐름이든 뭐든 전체적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좀 흘러가는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 수급이 이쪽으로 많이 몰릴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주목이 되니까요. 하지만은 지금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좀 그 실질적인 부분들이나 혼조세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내려온다 하더라도 3만 한 7천 원에서 그때 이제 좀 지지 구간이 만들어지면 그때서야 좀 진입을 해볼까 생각을 해보실 수 있고, 네. 거기에서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 3만 4천 원까지 좀 내려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만약에 진입을 하셔서 나중에 좀 기다려서 좀 좋은 이슈를 통해서 목표가를 보신다면은 4만 4천 원 이상에서 고점에서 분할 매도 하시는 것을 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일재지입니다. 어제도 강세를 띄었었죠. 구글이 국일재지 자회사 기술에 관심을 보인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도 상승세 이어나갑니다. 1,500원대까지 터치를 했는데 현재 조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동사 같은 경우 이제 자회사 국일 그래핀이 이제 아무래도 구글의 어떤 대상으로 이제 좀 그래핀 제조 기술 시연을 가졌다고 좀 밝혔는데요. 이제 그래핀 같은 경우는 연필심이 사용되는 어떤 흑열을 원료로 탄소 원자를 만들어서 원자 크기의 어떤 벌집 형태로 좀 구조를 가진 좀 소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구글 같은 경우도 이런 그래핀 기술의 어떤 이걸 통해서 배터리를 접목시키는 어떤 이 기술을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관심을 가져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거의 30% 가까이 지금 상승을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좀 잠깐 내려오긴 했지만 10% 정도 지금 상승을 했다 좀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좀 추격 매수보다는 좀 지켜보시면서 어떤 이 종목의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그리고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께서 1월 28일에 추천해 주셨던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어제장 종가 기준으로 57%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세계그룹에서 가장 성장성이 지금 큰 업체로 지금 그 판단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시장에서 가치를 매겨주는 거에 대해서는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 의류업체에서 화장품 업체로 변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밸류에이션 상승이 굉장히 극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나 기업도 똑같듯이 어떤 극적인 변화가 있거나 실적의 변화가 있거나 완전 체질이 변했을 때는 사람들의 판단하는 그런 그 시각이 틀려지듯이 주식시장에서도 똑같이 극적인 그런 체질의 변화가 있으면은 가장 큰 그 주가 상승이 일어나는데 바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신세계 그룹에서 의류를 그 수입 의류를 브랜드를 떼어서 납품하던 그 업체에서 화장품을 직접 수입을 하거나 개발을 하거나 혹은 신세계 그 그룹에서 화장품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체질적인 변화에 대해서 점수를 지금 엄청나게 높게 주고 있는, 아마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역사에 있어서 지금 가장 극적으로 변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아마 지금 몇 년 사이에 이 지금 시기가 가장 주가 상승이 큰 시기일 거예요. 아마 지나고 봐도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뭐 올라가는데 하다가 더 올라가는 게 이게 무리한 상승이 아닌 게 지금 변화를 보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인테리어 소품이라던가 화장품 업체로의 변신, 그런 극적인 부분에 시장에서 점수를 굉장히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겪고 있을 때 같이 흐름을 타서 수익을 추구하면 굉장히 큰 수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인선 ENT입니다. 최근에 환경 문제에 대해서 뭐 사회면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나오죠. SNS에도 그렇고. 왜냐하면 지금 환경 문제가 어느 때보다 지금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실천해야 되는 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렸을 때 뭐 아나바다 운동이나 이런 거 다 아나바다라는 단어는 기억하지만 그게 어느 순간 뭐 운동이 있다는 거는 누가 말해도 알지만 실생활에서 그렇게 실천을 하거나 어떤 뭐 강제성이 부여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은 지금이 가장 심한 시기인 거 아닌가.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뭐 지금 가장 다이나믹한 변화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환경 문제로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아마 이런 시기가 없었을 거예요. 뭐 예전에 어렸을 때 뭐 원시인부터 살아보진 않았지만 지금 가장 심각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로 이렇게 고생을 겪은 적이 없었고, 그리고 정부에서 나서서 재활용품, 뭐 일회용품을 없앤다, 비닐 없앤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직접 계산을 할 때 불편을 겪거나, 그게 뭐 이제 불편이 그게 당연시 돼야겠지만 그런 것들이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처음 겪는 일인 것 같아요. 미세먼지고 뭐 중금속이고 뭐 폐비닐 없애고 재활용 대란이니 이런 게 최근 뭐 몇 년 사이에 다 겪은 일들이잖아요. 최초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지구가 생긴 일에. 그렇기 때문에 환경 업체도 그럼 이렇게 다이나믹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인선 ENT 같은 경우는 폐기물 종합 처리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가 올해 내 불법 폐기물 40%를 처리하기로 했고 2022년까지 모든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아까 겪는 뭐 롤비닐을 안 줘서 계산대에서 계산이 거부된다던가, 아니면 재활용 대란이 일어나서 자기 집에 뭐 재활용품이 쌓여 있다던가, 뭐 이런 일은 겪었지만 더 크게 나가보면은 불법적인 재건축하고 뭐 건축 폐기물도 뭐 불법으로 버리고 이런 거 뉴스에서 르포에서 많이 보셨죠. 막 어디다 버려놓고 도망가서 그 업체는 폐업해서 없어지고, 그래서 책임을 물을 곳이 없어서 지자체에서 치우라고 했더니 지자체에서는 세금이 없어 못 치운다. 이런 일들이 뭐 각종 종편이나 지상파 9시, 8시 뉴스에 맨날 나오잖아요. 시시때때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강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회적인 눈이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폐기물 매립장이 지금 점점 제한이 되고 있어요. 폐기물 매립장을 가진 업체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폐기물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매립 단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폐립지 관리공사에 따르면 폐기물 매립 단가가 5년 사이에 2배가 상승했대요. 그래서 인선 ENT 같이 이렇게 폐기물을 치워주는 업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불법 폐기물을 버리면, 아까 뭐 뉴스에도 나오고 이러면 또 뭐 관공서도 안 움직일 수도 없고 정부도 이제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고 시민들 감시의 눈은 점점 더 강화되고, 그러면 업체도 자기가 정말 돈이 없어서 불법적인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엄청난 과징금을 때려맞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기 싫어서라도 폐기물 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인선 ENT 같이 이런 폐기물을 처리해주는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는 앞으로 환경 문제가 점점 더 대두되면 대두될수록 중시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업체들은. 그래서 인선 ENT가 폐기물 처리하는 처리장을 크게 갖고 있고 규모의 경제를 어느 정도 실현했고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불법 폐기물 이거 단속을 하고 계속 법을 강화하게 되면 이 인선 ENT 할 일은 계속 늘어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래에 주목해야 될 기업, 우리가 뭐 4차 산업혁명에서 전기차, 수소차 이런 것도 좋지만 환경 관리 업체, 이게 되게 중요한 몸값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 9,900원, 목표가 15,000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입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3%의 하락세 2194선에서 흘러갑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 20선에서 마감했던 코스피 90선에서 갭 출발했다가 갭 하락하면서 출발했다가 87선까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세 나오고요. 개인이 370억 원 넘게 매수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오늘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던 SK 하이닉스 3%대 강세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시장 컨센서스보다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오늘 81,200원대까지 다시 올랐고요. 삼성전자는 강보합권에서 45,000원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2%대 하락세로 흘러갑니다. 21만 원 선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LG화학은 0.4%의 하락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대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적자 전환되면서 장중한 때는 5% 넘게 하락을 하기도 했는데요. 34만 1,000원대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포스코는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오늘 1% 빠지고 LG생활건강도 1% 넘게 빠지면서 143만 원대에서 2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닥 지수 오늘 0.58% 하락하면서 753포인트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을 보면요. 757포인트에서 출발을 했다가 약 20분 만에 7포인트가 빠지면서 751선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 동반 매도하고요. 개인이 200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하락세로 흘러갑니다.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좀 눌리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 미국 바이오 헬스주가 1% 이상 하락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적자 전환되면서 이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약해진 상황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2% 이상 급락세 나옵니다. 7만 4천원대까지 내려왔고요. CJ ENM 1%대 하락세, 신라젠 장초반에는 상승 출발했지만 현재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1.39% 하락세 나오고 있고요. 헬릭스미스도 마찬가지로 1% 하락하면서 25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포스코케미컬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모두 하락세로 흘러갑니다. 일단 셀트리온 제약의 하락세가 1%가 넘는데요. 58,7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HLB도 0.83% 하락세, 메디톡스도 1% 가깝게 하락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0.5% 하락하면서 흘러가고 있고 펄어비스 0.64% 하락하면서 흘러갑니다. 이렇게 되면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하락세입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1,150원대를 돌파했던 원달러 환율 1년 9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오늘 0.8% 상승하면서 1,15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하채기 샘플러스 전문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하채기 위원입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자, 오늘은 이거 테코웨어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코웨어 같은 경우는 이동통신 솔루션 전문 업체로서 그 이동통신의 그 주 시스템인 음성 핵심망 솔루션과 무선 데이터 솔루션을 공급하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고객이죠. 거래처가 SK텔레콤과 LG유플스로 관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정부에서 5G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5G 세계 최초 상용화 이야기가 되면서 또 정부에서 전 정책도 나왔죠. 한 30조 정도 또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5G 관련 종목으로서 조금 관심을 좀 가져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5G 같은 경우는 최저 100메가에서 최대 20기가까지 다운 속도가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4G보다도 LTE에 비해서 한 70회 이상 수준의 속도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또 자율주행하고도 또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성장주로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라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지난해 우리가 실적을 한번 좀 살펴보면은 매출액이 한 421억 정도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8% 증가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약 한 60억, 전년 동기에서 한
5.8% 증가. 손이익 같은 경우는 약 63억 정도 증가하면서 19.7% 증가했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꾸준히 지금 배당금을 주면서 지난 2018년 실적으로 봤을 때 이제 올해 현금 배당 65원이나 지급이 됐다. 그래서 안정적인 재무 구조와 좀 배당금을 주는 회사로서 메리트가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자, 매수가는 14,550원 제시하겠고요.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는 14,1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채기 샘플러스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OP홀딩스 조성욱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조성욱입니다. 네, 먼저 4월 4일에 추천해 주셨던 에이스테크가 어제장에서 급등 보이면서 19% 넘는 수익률 기록을 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스테크 보시면 참 엄청 흔들어대죠. 네, 며칠 동안 음봉 강하게 밀어놓고 또 장대 양봉 만들고 강하게 밀고 장대 양봉 만들고. 자, 에이스테크는 제가 저평가돼 있는 구간입니다. 차분하게 사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의 종목의 접근 방식이 비슷합니다. 아주 짧게 치거나 아니면 조금 여유 있는 호흡을 가지고 저평가돼 있는 종목을 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에이스테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그 여러 날에 걸친 음봉과 장대 양봉을 반복하면서 물량을 충분히 소화한 후에 아마도 개미들의 물량을,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물량을 다 뺏으려는 의도겠죠. 다 아마도 물량을 소화한 후에는 편안하게 지금 저평가 영역의 구간에서 조금 더 윗방향으로 주가 레벨을 달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연말까지 좀 긴 호흡으로 들고 가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장중에 깜짝 놀랐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160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좀 진정이 됐네요. 1157원 지금 95전. 뭐 진정이 된 게 이 정도니까 아직도 좀 불편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차손을 우려한 불편한 심기는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외국인들의 포지션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물도 그렇고요. 현물도 그렇고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세를 동반하면서 이제는 조금 바닥을 다지고 아랫꼬리를 만드는 모습입니다. 미국 증시는 계속 이제 정고점을 돌파를 해서 신고가 랠리를 하고 있는데 어저께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나쁘지 않았죠.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 실적이 좋아서 결국은 그 선진 증시가 조금은 텀이 있겠지만 지금 뭐 유럽 증시도 경기 지표가 굉장히 안 좋죠. 텀은 있겠지만 결국 이머징 마켓에도 그 경제 지표의 호전이 전이될 것이다. 일정 부분에 텀을 두고 전이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은 긴 호흡을 가지고 저평가되어 있는 우량주를 모아가시거나 조금 들고 인내심을 가지신다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제는 시선을 윗방향으로 봐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장도 아랫꼬리 달고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환율이 진정되고 있으니까 좋은 모습으로 아랫꼬리를 달면서 이제는 시선을 위로 두어도 좋을 그럴 시장 분위기가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장에서는 아침에 제가 장 시작 전에 운영진한테 보내드렸는데 사실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한샘입니다. 이미 지금 4% 정도 오르고 있는데요. 4% 올랐어도 여전히 업황의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씀에 동의를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업황이라는 부분에서 우리 증시격언에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마라라는 증시격언이 있는데요. 지금 정부 정책에 반하는 가장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가 건설 업종입니다. 건자재 업종도 마찬가지 전방산업이 좋지 않으면 건자재 업종도 마찬가지로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한샘을 추천을 한다? 그게
타당한가라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주택 거래량이 전년 대비 3월에 나온 통계치입니다. 3월에 전년도 대비해서 전국 주택 거래량이 44.7%가 감소했습니다. 수도권은 무려 58.7%가 감소를 했고요. 서울은 76.6%가 감소를 했습니다. 주택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주로 고가 주택에 대한 투자 수요 이탈이 유도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정부의 지난 9.13 정책 이후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거래량 감소가 저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인테리어에 대한 수리, 이제는 매매를 통해서 이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집을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는 없기 때문에 매매 거래를 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들이 이사 없이 인테리어를 리노베이션하고 리폼하는 쪽으로 이미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한샘은 정확하게 읽고 있습니다. 한샘이 과거에는 주방기구로만 유명세를 떨쳤었는데요. 지금은 설계, 제조, 시공, 영업에서 AS까지 밸류체인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방 가구뿐만이 아니고 마루, 욕실, 창호, 조명 전부 확대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다른 건자재 업체들, 우리가 현대리바트도 있고 KCC도 있고 하츠도 있고 있을 수 있죠. 다른 건자재 업체들하고의 차별성을 확보를 한 겁니다. 지금 물론 실적이라는 부분에서 이 건자재 부분의 이 세그먼트는 실적을 지금 현재의 밸류로 실적을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한샘의 행보를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 말에 대리점이 82개의 대리점에서 이 리하우스, 말씀드린 인테리어 리노베이션을 하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대리점을 82개에서 지금 2019년 1분기까지 120개로 공격적으로 지금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도 급격하게 배가 되고 있죠. 자, 정부 정책에 반하는 건설 업종에서 전혀 다른 시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한샘에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요? 가격 전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4% 정도 올랐는데 오늘 이렇게 오르는데 막 추격해서 100% 사지 마시고요. 오늘 일부 사시고 한 3일 혹은 4일 정도에 조금 눌릴 때 또 사서 모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편안하게 사서 올 연말까지 보유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손절가는 9,300원입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14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를 현재가로 지정을 해주셨고 목표가는 1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9만 3천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조성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